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30대 여성인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가족이 하나 있어요. 저의 고향인 외딴 시골의 가마터에서 평생을 상간백자를 구우며 살아온 친정 엄마예요. 이를테면 무명 도자기 장인인 셈이었죠. 천성이 스터분한 장인 스타일과 같은 성격인 친정엄마는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예술가가 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로지 더 훌륭한 상간백자를 굽기 위한 기술 연마에만 몰두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비록 친정엄마의 상간백자가 가진 가치를 몰라주었지만 세상 단 하나 있는 가족인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알아보았어요. 엄마의 상간백자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진 예술작품인지를요. 무명 도자기 장인인 엄마로부터 심의안을 물려받았다고나 할까요? 엄마의 예술적 심의안을 물려받은 저는 그 덕분에 엄마의 실력과 상간백자가 가진 가치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엄마의 상간백자가 안타까웠는지도 몰라요. 엄마 본인 입장에서는 상간백자와 함께하는 삶,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테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엄마가 엄마의 상간백자가 조금이라도 빛을 보기를 바랐어요. 엄마가 무명 도자기 장인이라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친정엄마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효심에서였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나이가 딱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하던 무렵이었고 고민 끝에 미술대학교에 입학한 저는 졸업한 뒤에는 예술대학원 과정까지 수료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미술관 큐레이터가 되었어요. 세상에게 사랑하는 친정엄마의 상간백자가 가진 가치를 언젠가는 반드시 알려주기 위해서요. 미술관 큐레이터는 미술관 전시회를 기획하고 구입, 수집, 관리, 그리고 때로는 판매를 중개하기도 하는 직업이었기에 세상에 엄마의 상간백자를 알리겠다는 저의 꿈과 아주 딱 맞는 직업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는 조금 달랐어요. 막 커리어를 쌓아나가기 시작한 신인 큐레이터였던 탓에 제가 좋아하는 엄마의 상간백자를 전시회에 올릴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 어렵게 따낸 기회조차 전시회의 취지에 어울리면서도 수준 또한 맞아떨어진다며 모두가 인정하는 장인들의 작품에게 밀려나기 일쑤였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뛰어난 실력이 어딜 가는 것도 아니니까 차분히 기회를 기다리면서 미술관 큐레이터로서의 경력을 쌓아나갔죠. 제 경력과 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친정엄마의 상간백자를 전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늘어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각고의 노력 끝에 엄마의 상간백자 한 점을 처음으로 전시회에 출품하게 되었던 저는 유명 장인들의 작품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를 마주했어요. 관람객들 중 유일하게 친정엄마의 상간백자에 눈길을 주며 그 앞을 한참이나 떠나지 못하고 감상하던 남자였죠. 저는 그 남자에게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작품이 마음에 드시는 모양인가 봐요. 지금은 가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훌륭한 상간백자를 만난 건 참 오랜만이어서요. 방해받고 싶지가 않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남자의 말과 행동은 최고의 찬사였어요. 제 아무리 명장의 작품이라 한들 대화까지 거부하면서 집중하게 만들 만큼 매력있는 작품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자리를 비켜주었고 꽤 오랜 시간 친정엄마의 상간백자를 감상하던 남자는 전시회 관람 시간이 끝날 때가 되어서야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 전시회 기획한 큐레이터분 맞으시죠? 그럼요. 그렇다면 앞으로 많이 노력하셔야겠네요. 큐레이터분 심미안이 영. 오늘 전시회가 부족하다 느끼셨나봐요. 당연히 부족했죠. 제일 빛나는 상간백자가 딱 한 점밖에 전시되어 있지 않는데. 저도 그게 좀 아쉽다 싶던 참이었어요. 상간백자가 엄마의 작품이어서가 아니라 큐레이터로서의 생각이에요.
오늘 전시된 어떤 도자기보다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상간백자를 마음껏 전시할 수 없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머님의 작품이라고요? 네, 아직은 무명 장인이지만 암튼 그래서 저도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은 신인 큐레이터인 탓에 친정엄마의 상간백자를 딱 한 점밖에 전시하지 못했지만 다음 전시회에는 2점, 또 다음 전시회에는 3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 보려고요. 멋있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아니지, 말로만 응원할 게 아니라 어머님의 첫 전시회 출품작을 제가 구매하고 싶은데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할까요? 글쎄요, 판매용으로 올린 작품까지는 아니라서. 많이 받으세요. 머지않아 세상을 빛낼 국보급 장인의 데뷔작품인데 정당한 값을 치러야죠. 그 남자는 세상 2번째로 친정엄마의 상간백자가 가진 가치를 똑바로 바라봐 주었고 마치 한 사람처럼 꼭 닮은 신면을 가지고 있던 저와 남자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의 결혼에는 아무런 걸림돌도 없을 것만 같았어요. 예비시모 또한 예비신랑만큼이나 미술을 사랑하며 미술품 수집을 취미로 둔 미술 애호가였으니까요. 그런 예비시모는 상견례 장소를 덜컥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잡더니 상견례차 처음 만난 엄마에게 무척이나 깍듯했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상간백자 만드시는 최진숙 선생님 되신다지요? 선생님이라니요. 민망합니다. 한낱 평범한 도자기공에 불과한걸요. 한편으로는 조금 어색하기도 하네요. 그저 그런 도자기공에 불과한 저희 집안 입장으로 이처럼 고급스러운 호텔 레스토랑에서 직접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은 마음에서요. 아우, 겸손하시기는요. 선생님 같은 분과 혼담을 나누려면 격식을 차려도 제대로 차려야죠. 하기사 벼는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니까요. 실례가 아니라면 악수 한 번만 청해도 괜찮을까요? 어디까지나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요. 요즘 말로는 팬심이라고들 하죠. 그럼요. 어디 양가 모친끼리 악수 한번 합시다 우리. 와, 이 손이 역시나 장인다운 손입니다. 거친 손 마디마디마다 장인의 고뇌와 열정이 담겨 있어요. 2손을 꼭 부여잡은 친정엄마와 예비시모는 마치 수십 년 만에 재회한 동창들의 모임처럼 화기애애했고 예비시모는 상견례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명 도자기 장인 친정엄마에게 세상 둘도 없는 귀인 대접을 하며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대접했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저희의 결혼에는 아주 자금잡음조차 없을 것만 같았죠. 저도 친정엄마도 예비신랑도 심지어 예비시모까지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던 무렵 친정엄마가 예비시모에게 상간백자 식기 세트를 결혼 선물로 보냈어요. 몇 달을 식사 거르기 일수에 심지어는 잠까지 줄여가며 정성스레 구워낸 작품이었고 말이 식기 세트일 뿐이지 사실상 진귀한 예술작품이었죠. 그런데 상간백자 식기 세트 선물을 받은 예비시모는 뜻밖에도 차가운 반응을 보였어요. 알고 보니 예비시모가 엄마를 동명이인인 유명 도자기 장인으로 착각했던 거더라고요. 그 착각 때문에 결혼을 허락했으며 상견례 날에도 엄마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모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엄마가 무명 장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결혼 반대 노선으로 돌아서 버렸고요. 결혼 반대는 저를 대뜸 시댁으로 불러다 놓은 예비시모가 그동안 자신이 수집해왔던 컬렉션을 보여주며 부잣집 유세를 떨고 자신의 신미안을 자랑하면서 시작되었죠. 지금 보고 있는 유화가 말이다. 참, 너 유화가 뭔지는 알지? 유화. 네, 제 직업이 미술관 큐레이터잖아요. 하긴 꼴에 미대 졸업하고 예술대학원까지 수료했다고 했나? 꼴에요? 꼬치꼬치 말꼬리 잡지 말고 아무튼 간에
지금 보고 있는 유화가 제임스 클락이라는 최고 유망주 화가 작품인데 말이다. 남들은 웃돈 주고도 못 구하는 물건을 하나로 7천만 원도 넘게 주고 어렵게 구했어요. 어디 그것뿐이겠니? 여기 있는 내 컬렉션들 중에 5천만 원 아래로 깔리는 작품은 한 점도 없어. 글쎄요. 별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것 보라니까. 없이 산 주제에 미대를 나오고 예술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면 뭘 하냐고. 아무리 미술관 큐레이터를 해봤자 결국에는 하층민일 뿐인데 우리 같은 상류층 기부인이 누리는 호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 리가 없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타고나기를 하층민인 것들의 신미하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에는 타고나면서부터 온갖 귀한 미술작품들을 접하며 자란 우리 상류층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소리다. 대표적으로 도자기 장인답시고 쓸데없이 쓰레기만 양산해내는 너 그 친정엄마란 사람 말이야. 친정엄마가 만든 상간백자를 쓰레기라고 하셨나요, 지금? 상간백자만 쓰레기겠니?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 또한 쓰레기겠지.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러는 어머님 쪽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꼭 내 입으로 해야겠어? 딱 보면 몰라? 우리 집안은 비싸고 귀한 미술품들만 들여놓는 상류층 집안이야. 반면에 너희 친정은 가진 재산이 별 볼 일 없으면 높은 명성이라도 있던가. 이러니 내 입장에서는 사기 결혼일 수밖에. 애초에 저는 친정엄마를 유명 장인이라고 소개한 적도 없는데 어머님 혼자서 동명이인 유명 장인이랑 착각한 거잖아요. 근데 사기 결혼이라뇨. 그리고 정작 진짜 사기를 맞고 다닌 사람이 누군데요? 누가 사기를 당하고 다녀? 누구? 나?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니 그거? 됐습니다. 말을 말죠. 어차피 100번 설명해봤자 한 번을 알아듣지도 못할 테니. 왜 말을 하다 말어? 응? 내가 어디가 뭘 어땠다고? 웃긴 건요. 그날 시모가 저에게 컬렉션을 보여주며 떨어댔던 돈 있는 유세와 신미한 자랑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미대를 졸업하고 예술대학원을 졸업하고 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한다고 해서 잘난 척을 떨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신미안이야. 사람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인 만큼 모든 신미안을 존중해요. 시모가 우습게 보였던 이유는 저와는 다른 신미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미술 애호가 행사를 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호구 취급을 당해왔는지 최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가며 수집한 컬렉션들이 진품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짝퉁이었다고요. 상황이 이러니 제가 말을 하다가 말아버릴 수밖에요. 진흙을 산삼이랍시고 퍼먹는 천둥 벌거숭이에게 너 지금 흙 먹고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알아들을 리도 없는 데다가 굉장히 지루한 말싸움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비시모에게 당신의 컬렉션이 전부 짝퉁이라고 설명하기를 초장부터 포기해버렸어요. 진흙을 퍼먹든 산삼을 집어삼키든 예비시모 좋을 대로 살라는 생각이었죠. 다만 엄마를 무명 도자기 장인이랍시고 무시해대는 행동만큼은 참을 수 없었고 저는 딱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였어요. 최소 5천만 원씩 들여가며 수집한 컬렉션이 사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 하지만 엄마의 상간백자를 무시하는 말만큼은 바로잡아야겠네요. 바로잡아? 너 지금 나 가르치니? 가르치는 걸로 보이면 그냥 그렇게 들으시던가요. 야! 장담하는데 오래지 않아서 엄마의 상간백자는 분명 빛을 볼 겁니다. 어머님이 최소 5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수집한 컬렉션? 그 컬렉션이 컬렉션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대단해질 거예요. 장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깟 쓰레기를 세상 누가 알아본다고? 내가 알아봐요. 어머님 아들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믿어요. 제가 무명 도자기 장인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미술인으로서 품은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2번 다시 제 앞에서 그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어머님 말 맞다나 제 눈에는 격떨어지는 행동일 뿐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전 당당해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친정엄마의 상간백자는 그만한 가치가 있음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예비시모는 편견을 거두지도 않았고 오히려 누가 누굴 가르치냐며 펄펄 뛰었죠. 그렇게 얼마 뒤 어떻게 하면 저와 친정엄마의 콧대를 꺾어 결혼을 파투놓을까 고민하던 예비시모가 결국 사달을 내버리더라고요. 엄마가 예비시모에게 결혼 선물로 보냈던 작품, 귀한 상간백자 식기 세트를 개밥그릇으로 써버린 것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비시모는 미술 애호가 기부인인 주변 지인들에게 친정엄마의 상간백자를 개밥그릇이라며 한 점씩 돌려버렸어요. 엄마의 백자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진짜 개밥그릇으로 써버렸고요. 예비신랑을 통해 그 사실을 전해들은 저는 곧장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파혼을 겪어도 좋으니 실추된 엄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였죠. 시댁에 도착한 저는 애완견 한 마리가 엄마의 백자에 담긴 개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게 되었고 분노한 저와 예비신랑은 예비시모에게 이게 무슨 짓거리라며 따졌어요. 하지만 예비시모는 오히려 적반하장이더라고요. 왜? 내가 못할 짓이라도 했다던? 그럼 지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아무리 파혼에 눈이 멀었어도 그렇지. 딸 자식 아끼는 마음으로 엄마가 잠도 줄이고 식사까지 걸러가며 피땀 흘려 만들어 보낸 작품을 어떻게 개밥그릇으로 쓸 수가 있나요? 그러게 네가 잘난 척을 떨지 않았으면 이럴 일 없잖아. 진작에 파혼을 인정했으면 더더욱 없었을 일이고. 지금 화살을 왜 엉뚱한 저랑 엄마한테 돌려요? 잘못은 품격도 격식도 모르는 당신의 몹쓸 심성이 다 했는데. 이게 어디서 유세야? 유세를 떨어도 돈 가진 내가 떨어. 잘못 하나 추가하죠. 품격도 격식도 모르는 데다가 수준까지 아주 한참 떨어지는 몹쓸 졸부심보. 끝까지 콧대 세우기는 꼴에 뭐 잘났다고. 아, 상간백자, 개밥그릇 저거.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친정애미가 배출해낸 쓰레기. 어디 한번 보자 그래. 그놈의 상간백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외친 예비시모는 개밥그릇으로 쓰여지고 있던 친정엄마의 상간백자를 제 발 앞에 집어 던졌어요. 쨍그랑 상간백자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예비시모의 망발이 이어졌죠. 결혼 파투 놓는 대신 개밥그릇 값은 치르겠답시고 제 얼굴에 1,000원짜리 5장을 던지면서 시장바닥 시세로 계산한 것이니 가서 500원 거슬러 와. 그 망발을 듣는 순간 저의 이성은 끊어졌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큰 충격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였던 탓에 그 순간의 기억이 없어요.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요. 그렇게 잠시 제가 정신을 간신히 가다듬었을 때는 예비신랑이 예비시모를 호랑이처럼 쏘아보며 제 발 앞에 박살이 나 있는 상간백자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고 있더라고요. 예비신랑은 상간백자 조각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전부 주워 모으고 나서야 저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장모님 작품의 가치는 겨우 이딴 행피가 깎아내릴 수 있는 작은 가치가 아니니까. 내가 알고 당신이 믿으니까. 사람들이 아직 몰라줄 뿐이지. 4,500원이 아니라 4억 5천만 원이 더 되고도 남을 거야 분명. 당신이랑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 그렇지? 예비신랑 덕분에 용기를 얻은 저는 예비시모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역시나 품위도 없고 격식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군요. 심지어 수준까지 한참 떨어지는. 이게 어디서 추세도 모르고 지금은 아무리 결혼을 반대하기로 쏘니 한때는 네 시엠이 될 뻔했던 사람이야. 주제를 모르는 건 당신이겠죠. 당신에게 당신이 키우는 애완견만큼이라도 예술작품 보는 눈이 있었다면 엄마의 백자가 가진 값어치가 아까워서 이런 짓 못 버릴 텐데. 하긴 겨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미인인지라 미술 애호가랍시고 호구나 맡았지. 그리고 컬렉션이 얼마나 비싼 미술작품들인지 뻔히 다 놓고 그런 거 몰라. 예전에 이런 식으로
대접할 때 같이 있던 감정만 말고 다른 감정과의 감정을 바꾸는 그럼 얼마나 홍보받고 다녔는지 금방 깨달을 테니.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당신의 관계는 끝장이 나버렸으니까. 오늘 해주시겠다? 아이고 뒷담 반가운 소리. 이거 고마워서 어쩐다. 사람 말 좀 똑바로 알아듣죠. 끝장난 건 우리랑 당신의 관계야. 나랑 당신의 아들이 결혼이 아니라. 그제야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가 이별 선언이었음을 알아듣는 신우가 그러나 프로야 한마디 소화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우리 부부와 우리 엄마는 짝꿍님들은 당분간은 앞날의 꽃들만 가득할 거예요. 그러니 그때 가서 후회하세요. 물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후회이시지만 그날의 꽃들은 저와 예비신우와의 의견을 정리했고 얼마 뒤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결혼식 이후에 저와 남편과 친정엄마는 혼자서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앞으로는 오시받지 않기에 그로부터 몇 년 전 서울에서 있었던 어느 국제도회 전시회가 한창이 현장에 예비신우를 찾아왔어요. 친하게 지냈던 미술외과 기부인들과 함께 최근 해외 출장을 암암리의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상담 박사들과 마주했어요. 예비신우와 미술외과 기부인들은 그 상담 박사를 여기로 같이 찾아왔지만 벌써 한참 전에 매진되어 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예비신우는 상담 박사를 향한 욕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3대 전시회를 방문한 미술 애호가 사모님과 표면칠에는 제대로 해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비신우는 상감백자 장인의 다음 작품을 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회 기획자와의 만남을 통했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도자기 장인의 작품 자체가 그렇게 적은 지들이 구매하기 어렵다는 설명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럼에도 그 도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예비신우는 내가 누군지 아는 작가과 함께 전시회 기획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마음을 들어듣고 작은 신랑이 끝에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된 전시회 기획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예비시모는 멍하니 넋을 잃고야 말았어요. 예비시모에게 떡하니 명함을 건넨 큐레이터는 바로 저였으니까요. 네가 어떻게 여기 있니? 난 분명 기획자랑 직접 얘기하기로 했는데. 명함 보고도 모르겠어요? 아니, 명함에 써있는 것이 내 이름인 줄은 알겠는데 이거 혹시 깜짝 몰래카메라 그런 거니? 전시회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서프라이즈 몰래카메라 이벤트? 용건만 간단히 하죠. 다른 고객님들 미팅 요청이 워낙에 많아서요. 아하, 너 여기서 알바하는구나. 큐레이터, 비서 뭐 그런 거. 하기사, 내가 너 큰 사람 못 될 줄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그렇게 현실이 부정하고 싶다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든가요. 더 할 말 없으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그럼 혹시 우리가 방금 본 상감백자들이 설마 사부인, 아니 너희 모친 작품이었니?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짝퉁 인생인 당신과는 다르게 명품길만 걷게 될 거라고. 우리 부부의 믿음과 친정엄마의 실력은 틀리지 않았어요. 지난 몇 년 사이 저희 부부의 노력 덕분에 친정엄마는 해외에서 인정받는 상감백자 장인이 되었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상감백자의 값어치만큼이나 큰 부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물론 저는 성공한 큐레이터가, 남편은 친정엄마의 매니저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제가 직접 기획한 국제도예 전시회에서 예비시모와 뜻밖의 재회를 하던 날 친정엄마의 성공을 뒤늦게 깨달은 예비시모의 얼굴에는 5만 가지 후회가 스쳐 지나갔지만 예비시모에게 의절을 선언했던 저의 말처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후회일 뿐이었죠. 며느라,
내가 이런 말하기 염치 없는 건 알지만서도.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지켜보는 사모님들 눈도 있고 하니 지난 미움이랑 제쳐두고 체면 한 번만 세워주지 않으련? 체면이요? 어떤 체면이요? 오늘 전시되지 않은 상간백자라도 좋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깨버리려던 상간백자라도 좋으니 한 잔만 어떻게 안 될까? 예비시모는 그 사태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미술 애호가 사모님들에게 행여 들키기라도 할까 속삭였지만 그날 저는 예비시모의 과거 행패를 보란듯이 이야기했어요. 글쎄요. 비용이 문제라면 내 기꺼이 웃돈까지 얹어줄 요량도 충분히 있는데 그쪽 수준에 맞는 작품을 구하려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시장바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응? 우리 최진숙 선생님 작품들 중 짝퉁이나 사모으는 호구 수준에 맞는 물건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시장에서 4,500원에 파는 개밥그릇 같은 건 더더욱 없고요. 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끝까지? 왜요? 그쪽 지인분들도 알 건 아셔야죠. 그쪽이 개밥그릇으로 쓰게 만들었던 상간백자가 몇 년을 기다려야 한 점 받을까 말까 하는 귀한 작품이었다는 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구할 수 없을 만큼 진귀한 작품이었다는 거. 목소리 못 낮춰? 왜 이래요? 난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을 뿐이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건 오히려 그쪽이면서. 맞다. 당신이 최소 5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수집한 컬렉션이 전부 짝퉁이었다는 걸 저 사모님들도 알고들 계시나 모르겠네? 야! 됐고 친정엄마의 딸이자 대리인으로서 전합니다. 당신한테 판매할 상간백자?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말을 마친 저는 콧방귀나 끼며 돌아섰습니다. 예비시모는 바락바락 악을 질러가면서 하층민 주제에 미술에 대해 뭘 아느냐고 잘난 척을 해댔어요. 그래봤자 함께 전시회를 방문한 사모님들 앞에서 스스로 망신살을 더 자처하는 꼴밖에는 안 되었을 뿐이죠. 사모님들은 장인의 귀한 상간백자를 개밥그릇 취급했다는 걸 알게 됐고 컬렉션이 전부 짝퉁이었다는 사실까지 스스로 까발린 꼴이었던 데다가 행패를 부리고 부린 끝에 마침내는 청왕경찰의 손에 질질 끌려나갔으니까요. 친정엄마는 여전히 세계적인 상간백자 장인으로서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어요. 제작 도중 작은 흠집 하나라도 발견되면 즉시 깨버리는 친정엄마의 백자는 무척이나 희귀한 작품이랍니다. 국제도회 전시장에서 망신살을 자처하며 청왕경찰에게 끌려나갔던 예비시모는 왕따가 되었어요.
미술애호가 기부인들은 상간백자를 개밥그릇으로 쓰게 만든 예비시모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세계적 장인을 4,500원짜리 하층민 취급했다는 소문까지 돌아버린 탓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비시모는 몰랐던 거죠. 늘 함께하던 사모님들이 젊고 유망하지만 가난한 젊은 장인들의 후원자였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참되고 진정한 부자였던 것에 반해 예비시모는 그저 돈자랑하기 급급한 졸부에 불과한 셈이었던 거죠. 그런 사모님들과 예비시모 사이에 품격 자체가 다르니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요. 심지어 지금 예비시모는 파산 위기에까지 이르렀다는 풍문이에요. 그 기부인들에게 잘 보이겠답시고 자산까지 헐어가며 값비싼 미술품들을 열심히 수집했는데 그놈의 호구스러운 신미아는 여전한 모양인지 하나같이 짝퉁 사기를 맞은 결과였다나 뭐라나. 그럴만도 해요. 비싼 미술작품은 한 점당 억대를 호가하는 판국이라 예비시모만큼이나 수집하려면 재벌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예비시모는 재벌가 수준의 부자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래서 평소에 마음씨를 곱게 써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예비시모가 행패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큐레이터 며느리인 저를 둔 덕분에 호구 신세를 면할 수도 있었을 테고 세계적인 장인을 사돈으로 둔 미술 애호가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몹쓸 심술이나 부리다가는 넝쿨째 들어온 호박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수가 있으니 저도 마음씨 곱게 써야겠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멀리 있는 어려운 예술품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은 그림, 음악 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